더 잘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7살 아들과 겨울 지리산에 올랐던 제 경험을 공유드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8가지 키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지리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동경했지만 결혼 이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산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두 아이의 아빠로 살다가 올해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됐고 이를 기념하고 학교 생활도 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빠와 단 둘이 2박 3일 동안 겨울 지리산의 장토목 대피소에서 머물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잘 다녀왔고요. 생각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과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 일상의 행복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은 북한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한라산이 1950m, 지리산 천왕봉이 1915m인데요. 그만큼 쉽지 않은 산이 분명하고 특히 7살 어린 아이와 쉽게 갈 수 있는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가 어려서 지리산을, 특히 겨울 지리산을 함께 가는 것에 대해 이것이 부모 욕심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건 아닌지 너무 과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는 최대한 아이를 배려한 저 나름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준비해서 다녀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 산과 친숙해지도록 하자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가 생기면 지리산에 함께 오르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보니 3세에서 4세 정도 되는 아이를 배낭에 올려매고 지리산에 오르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저는 그럴 자신까지는 없었고 본인이 두 발로 스스로 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와 체력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발 사이즈가 210cm가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집 근처 산과 숲으로 다녔습니다. 평소에 산이 어떤 느낌인지 어느 정도의 경사와 체력이 필요한지를 본인 스스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꽤 많은 산을 다녔습니다. 아직까지 아이의 정확한 내면과 지금까지 했던 산 경험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지켜봐야 될 노릇이지만 어느 정도 산에 가는 것에 익숙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산 근처로 이사와 살고 있는데 비록 도심이긴 하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산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라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다는 언제나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산은 계절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르고 심지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것처럼 변화무쌍한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다른 느낌을 주는 이런 숲속의 여러 모습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산행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자주 산에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이들이 스스로 산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산에서만 할 수 있는 재밌는 놀이를 준비해 다녀오니 요즘은 재밌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짧은 코스부터 산속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 나중에는 반나절까지 늘려 지리산 산행에 필요한 물리적인 경험들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리산 장토목 대피소에서 숙박하는 것이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서너번의 자연휴양림 캠핑을 통해 산속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는 일이 무섭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평소 아이와 많은 교감을 하자입니다. 어쩔 때는 한 달에 절반 이상이 출장인 경우가 많은 제 직업적 특성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모욕을 간다든지 단둘이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콘솔 게임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탓에 아이의 성향과 생활 방식을 모두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어떤 기질을 가진 아이인지 무엇을 할 때 좋아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 놀이로 지리산을 즐겁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래도 남자아이다 보니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 있는데 좋아하는 단어와 문장을 활용해 목표치를 정해주니 놀이처럼 즐겁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지리산을 오를 때 보면 계단과 구름다리가 종종 나오는데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퍼센트처럼 더해 100%가 되면 오늘 목적지까지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해가 잘 되고 구름다리를 세어보는 재미도 있어 등산 속도를 생각보다 빠르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급 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확실히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걷는 아이라도 한번 힘들다고 투덜대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지름길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는데 힘이 들 때마다 작은 나무를 돌아가는 상황까지도 이 길이 빨리 도착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설명해주면서 본인이 좋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지리산 코스 생각하기입니다. 아이와 첫 등산을 생각한다면 중산리 대피소에서 장토목 대피소까지를 추천합니다. 지리산에 오르는 수많은 등산 코스가 있지만 이 코스는 제가 지금껏 10번 이상 다녀와본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체력과 시간이 필요한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최단시간에 천왕봉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성취감과 깊은 산속 정상에서 숙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파르고 힘든 코스일 수도 있는데요. 어른 걸음으로 중산리 매피소에서 장토목 대피소까지는 3-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사실 아이의 걸음 속도는 어떨지 당일 컨디션은 매 순간 또 어떻게 변할지 예견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산과 친해지고 아이의 산행 속도를 예상하는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산행이 힘든 아이라면 노고단 휴게소까지 이르는 차량을 이용해 지리산 능선까지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산행을 다녀와 보자입니다. 시간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 날씨적인 부분을 하나씩만 고려한 상태로 실제 등산복을 입어보고 등산화를 신고 다니는 경험을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등산복은 워낙 편하게 잘 나와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등산화는 평소 자주 신는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신발이라면 더더욱 미리 신어봐서 발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가방을 매도록 하는 것인데요. 가방은 가벼운 것이라도 넣어서 본인이 메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무게의 가방을 메고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본인 것은 본인이 챙길 수 있도록 책임감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 여행 때 아이가 잘 메고 다녔던 캐릭터 가방에 앞구정끈을 달아주고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간식과 몇 개의 장난감을 넣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상황을 대비해 산행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눈보다 비오는 경우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은 겨울이라도 비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비옷을 입거나 고어텍스 외투만 입은 채 산속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낯선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미리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대피소에서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해야 된다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심심해합니다. 지리산까지 가서 휴대폰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여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토목 대피소까지 가는 것이 1차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서만 2박을 지낼 계획이었고 체력이 된다면 천왕봉까지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2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은 어른처럼 깊은 사색이나 책 읽기, 긴 휴식 같은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거리를 챙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휴대가 가볍고 시간 보내기 좋은 종이접기나 연날리기 그리고 얇은 스티커책 등을 챙겨갔는데 정말 유효했습니다. 특히 지리산에서 연날리기 경험은 만드는데 시간도 제법 걸리고 보람도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참고로 지리산을 포함한 모든 국립공원 내 대피소는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 날씨를 체크해 날짜를 정하고 미리 예약을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7번째, 등산 전 잘 먹고 잘 자야 한다입니다. 산에서 잘 먹고 잘 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며칠 전부터 체력 관리, 식단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기는 삼겹살보다는 돼지고기나 쇠고기 안심 또는 닭가슴살이 좋은데 이는 단백질이 많아 지속적인 산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등산 당일에는 최대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탄수화물은 우리 신체의 0.5%에서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평소에 긴 야외 활동을 한다면 금방 소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은 체중의 20-30%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 없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8번째, 등산 당일, 등산 외 체력 소모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입니다. 만약 저와 같이 중산리에서 장토목 대피소까지를 1차 등산 목표로 삼았다면 오로지 이 코스에만 체력과 시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동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자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함께 휴식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부산에서 진주까지, 진주에서 아침을 먹고 다시 중량리 버스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시간만 따져도 5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등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로가 이미 누적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약간 피곤해 하기도 했고 가는 동안 식사도 충분히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산리 버스 정류장에서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되는 중산리 매표소까지도 걸어서 가면 30분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여정도 아이에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 시간을 역산해보면 중산리에서 장터목까지 어른걸음으로 서너 시간, 아이와 함께 하면 4시간에서 5시간까지는 생각해야 합니다. 겨울 지리산은 아무래도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늦어도 오후 5시까지는 도착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12시 이전에는 점심을 다 먹고 등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후 5시 이전에는 안전히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량을 이용해 중산리 대피소 주차장까지 바로 이동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에도 아이를 푹 쉬게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하루 전날 중산리 인근에 미리 도착해 숙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상 8가지 아이와 함께 지리산에 오르는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참 좋은 교육법들이 많은데요. 이를 다 따라갈 시간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 최고의 교육은 자연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터라 가능한 산에 자주 데려가려고 하는 편인데요. 미리 준비만 잘 한다면 이 정도 코스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산 중이라도 아이가 갑자기 힘들어하거나 동기부여가 없다면 바로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도 아빠의 중요한 결단입니다. 모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지리산 가기 전에 아이와 함께 준비한 물건들 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